백악관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재천명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포장도시락과 사랑의 보따리 나눔 프로젝트를 6월 20일까지 20주간 진행합니다. 뉴욕시의 차터스쿨이 확대될 경우 뉴욕시가 13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57회 슈퍼볼이 오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재천명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계와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정책본부는 8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전국에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언론을 대상으로 특별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해나김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이 사회자로 참여하고 에리카 모리치구 백악관 부보좌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 대표부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리치구 백악관 부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팍 총기 난사 범인을 제압해 2차 범행을 막아낸 시민 영웅 브랜드 차이를 초청하고 그의 용감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행동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안 아메리칸 소상인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서밋을 개최하고 있고 또 정신건강 분야 관련해서 더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밋도 계획 중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김 정책고문은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맺은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포장도시락과 사랑의 보따리 나눔 프로젝트를 6월 20일까지 20주간 진행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AAF로부터 20만 7천 달러를 지원받아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포장도시락 나눔 행사를 3월 21일과 22일 5월 어버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보따리 나눔 프로젝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포장도시락 나눔 행사는 지난 7일 시작됐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헬레난 KCS 시니어 센터 디렉터는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 2,100개의 사랑의 보따리와 4,000개의 포장 도시락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포장 도시락은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개, 3개의 교회를 통해서 200개 한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보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토탈은 2,100개인데 저희가 지난번 구정 행사 때 구정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그 사랑의 보따리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1,600개가 남았고 3월 21일, 3월 22일, 그다음 5월달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서 사랑의 보따리 1,600개가 나갈 예정이에요. 포장도시락 나눔 행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 웨체스터 한빛교회, 동산교회, 백민교회 3곳에서 앞으로 20주간 진행되며 해당 교회로 전화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보따리는 3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웨체스터 한빛교회, 동산교회, 백민교회에서 3월 22일에는 오후 12시 스태튼 아일랜드 만백성교회, 오후 4시 브루클린 제일교회에서 선착순 제공되며 5월 뉴욕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에서 어버이날 행사 때 제공됩니다. 사랑의 보따리와 포장도시락의 차이점은 뭐냐면 포장도시락은 핫밀이에요. 핫밀.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화요일 날 아침 6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그날 점심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교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보따리는 그 필요한 생필품을 보따리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브루클린이나 스테이튼 아일랜드, 웨체스터에 계신 분들은 한국 마켓도 너무 멋이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코스트도 많이 늘어났고 마켓 가시기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보따리를 생필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분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본 행사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의 차터스쿨이 확대될 경우 뉴욕시가 13억 달러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새 회계연도 발표에서 5개 보로에 걸쳐 약 100개의 차터스쿨을 더 확대시킬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시 데이빗 뱅크스 교육감이 수요일 열린 주정부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 내 차터스쿨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차터스쿨에 등록한 학생 1명당 차터스쿨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또 공립학교 건물 공간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뱅크스 교육감은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리티코가 보고한 뉴욕시의 예산에 따르면 현재 차터스쿨을 추가하는 것이 약 13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스 교육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 운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교육부 관계자들도 뉴욕시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아직 개교하지 못한 차터스쿨도 12개나 있다며 더 많은 차터스쿨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캔자스시티와 필라델피아가 맞붙는 프로 미식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오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있는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프로 미식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슈퍼볼의 매치업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대 캔자스시티 치프스며 이 두 프로스포츠 팀이 챔피언십에서 맞붙는 것은 1980년 MLB 월드시리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올해 1억 9,290만 명의 미국 성인이 어떤 형태로든 슈퍼볼을 관람할 계획이며 이 중 1억 350만 명은 슈퍼볼 파티를 주최하거나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엔 광고를 보기 위해 슈퍼볼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경기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각 기업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슈퍼볼을 중계하는 폭스는 이번 슈퍼볼의 30초 광고 가격을 7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광고 라인업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프타임 쇼입니다. 올해는 팝스타 리안나가 하프타임 쇼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 스포츠 도박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올해 제57회 슈퍼볼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판돈도 몰리고 있습니다. 미 게임협회 AGA는 올해 슈퍼볼 판돈 규모를 지난해 슈퍼볼 판돈의 2배인 약 16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제공됐던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적어도 1,910억 달러나 새 나갔다는 새로운 추산이 나와 조사 때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1년 전에는 1,630억 달러가 사기 또는 속임수로 새어나갔다고 추산했으나 이번에는 근 300억 달러 늘어난 1,910억 달러라고 밝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연방 실업수당이 엉터리로 운용돼 미 역사상 최고의 세금 도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세입위원회가 8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노동부 감사관실은 팬데믹 기간 중에 지급했던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 1,910억 달러는 사취 또는 낭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리 터너 연방노동부 감사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사기범들에게 사취당했거나 속임수에 잘못 지급됐고 행정상의 에러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행하던 불체자 즉각 추방 정책도 폐기한다고 연방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연방정부는 7일 특별한 다른 관련 사태가 없는 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와 함께 타이틀 42 명령도 종료할 방침이라고 대법원에 통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는 타이틀 42 명령이 끝나면 국경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타이틀 8 정책을 새로 채택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으며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3월부터 타이틀 42에 대한 찬반 변론을 듣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아직 출마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PBS 방송 뉴스아워에 출연해 재선 출마 결심이 섰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출마가 나의 뜻이지만 아직 확고하게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82세의 고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는 재선 출마 의지를 간접히 이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내년에도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간 재정 적자가 4,5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달러, 약 80%가 급증한 것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했으며 만약 예정된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4개월 적자가 5,22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 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212%가 늘어난 것이라는 재무부 발표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4개월간 개인소득세 환급액이 늘어난 반면 법인세 수입이 줄고 연준의 자산운용 수입도 감소하는 등 세입은 줄었고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를 우려해 연방공무원 연금 지원 등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국정연설에서 무조건적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지출 축소를 보장해야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미국 법인이 내부 제보자의 고발로 퀴탐 소송을 당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1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물산 미국 법인의 협력회사인 신발회사 전직 직원은 지난 2016년 9월 15일 삼성물산 미국 법인이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신발을 수입하면서 일부 정보를 속여 관세를 포탈했다며 퀴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퀴탐 소송을 검토한 뒤 은밀히 수사를 전개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삼성물산 미국 법인이 수입 품목 코드인 HTS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삼성물산은 지난 2월 2일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삼성물산 미국 법인이 관세 포탈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100만 달러 납부에 협의함에 따라 합의 다음 날인 2월 3일 퀴탐 소송 제기 약 6여년 만에 소송장 등을 전격 공개했고 2월 7일 연방법무부가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본 방송이 입수한 퀴탐 소송장 및 삼성물산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합의금 100만 달러 중 17만여 달러를 이미 납부했고 합의 14일 이내에 나머지 83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삼성물산이 신발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으며 내부 제보자의 고발 이후에도 이 같은 불법을 계속 저질렀다. 연방검찰은 미국의 재산을 가로채는 관세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판사 부족으로 일부 카운티 지방법원의 재판이 중단되게 됩니다. 스튜어트 라브너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헌터든, 서머셋, 워렌, 컴버랜드, 글루체스터 살렘 등 6개 카운티 지방법원의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6개 카운티 일부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현재 뉴저지주 지방법원 판사 69석이 공석인 상황이며 이는 판사 정원 6명 중 1명꼴이 부족한 실정임을 의미합니다. 라브너 대법원장은 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달 수천 건의 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현직 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개 법원은 민사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너 대법원장은 일단 가장 시급한 재판은 뉴저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소송에 집중할 것이며 주정부 및 주의회와 협의해 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절반이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 상황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은 35%인 반면
더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이 50%에 달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1976년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후 미국인 절반 이상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한 경우는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등 2차례뿐입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답변과 나빠졌다는 답변이 각각 41%로 똑같았지만 올해는 나빠졌다는 답변이 급증한 것입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저소득층 61%가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변했고 26%만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중간소득층은 나빠졌다는 답변이 49%, 고소득층은 43%로 낮아졌으며 다만 1년 뒤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60%로 나빠진다는 답변 28%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LG엔솔과 GM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인플레 감축법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테네시주 스프링힐 소재 얼티엄셀즈 제2공장을 방문해 이 공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청정에너지 제조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역사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에너지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청정에너지 투자가 급증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은 올해 말 양산이 목표로 5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연간 6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오하이오주 1공장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 테네시주 2공장에 이어 미시간주 3공장도 지난해 중반기에 착수해 내년 양산에 들어갑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 방한 때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13,000건 증가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19만 9,250건으로 전주보다 2,500건 감소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훔친 가상화폐가 10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돌연변이를 개발 중이라는 화이자 직원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브루클린의 한 차터스쿨 앞에서 학생 2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37세 학교 경비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뉴저지주 프랭클린 타운십에서 전력회사 전 직원이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채무를 갚지 못하는 퀸즈 오존파크의 사업가를 살해한 남성 2명에게 어제 연방법원이 징역 24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컨텐츠 제국 디즈니가 직원 7,000명을 해고하고 비용 55억 달러를 절감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유산관리법인이 잭슨이 저작권 지분의 절반을 최대 9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